다음은 저희가 사람에 좀 집중해보는 시간이죠. 아침엔 피플입니다. 오늘도 역시 4명을 준비를 했는데요. 김만배 씨입니다. 네, 어제도 잠깐 나왔는데 김만배 씨 오늘도 나왔습니다. 뭔가 얘기에 진전이 있다는 얘기죠.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. 허위 인터뷰 김만배, 나중에 아니라 하면 된다 해. 네, 어제 저희가 얘기했었던 게 김만배 씨가 허위 인터뷰를 했다라는 얘기, 형이 엉뚱한 대로 좀 끌고 갈게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죠. 네, 관련해서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돼,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왔습니다. 여기 좀 밑줄을 볼까요?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말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에게 내가 이 대장동 이 의혹을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거다.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올 거야. 시간이 지나고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. 네, 어젠 저희가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했었죠. 근데 그 뒤에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된다고, 나중에 내가 아니라고 하면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, 인터뷰를 했다는데 어떤 인터뷰냐. 같이 내용을 좀 볼까요? 네,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 하더니 보내주더래.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. 커피를 타주면서 사건을 무마시켰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형이 엉뚱한 데로 끌고 갈게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.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. 김만배 형이 광야로 끌고 갈게 검찰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. 명예훼손 혐의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명예훼손 혐의 말고 다른 혐의가 하나 또 나옵니다. 다음 기사 볼까요? 김만배 추가 구속영장 신청, 정치 공작 혐의도 기소할 듯입니다. 정치 공작 혐의도 얘기가 나옵니다. 관련해서 이게 혐의 관련 부분이라 저희가 최진영 변호사님 전화로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.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최진영입니다. 네, 오늘은 또 저희가 카메오로 전화로 좀 모셨습니다. 네, 저희 좀 궁금한 게 일단 직접적으로 명예훼손 혐의는 저희가 들어봤어요. 근데 정치 공작 혐의가 실제 이런 혐의의 풀네임인 건지 실제 혐의가 뭐인 건지 형량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이게 그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고, 대선 후보자였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가지고 비방했던 겁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선거 끝난 지 6개월 내라고 하면은 이른바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로 엄히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. 네. 그런데 이미 그 선거가 끝난 지가 1년이 훨씬 넘어버렸기 때문에 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해도 기소를 못 하는데 결국 후보자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죠. 특히 그 언론, 특히 그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그 이와 같은 비방을 했기 때문에 네. 정보통신망법상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이죠.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고 네. 나아가 정치공작죄가 있냐 했는데 네. 사실 정치공작죄라고 하기는 어렵겠죠. 결국 정치공작죄가 말씀드렸던 그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후보자 비방이라든가 네. 아니면은 그 허위사실 공표인데 이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. 다만 굳이 이 부분을 이제 그 정치 공작이란 취지로 해서 네. 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면은 네.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내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이 부분은 그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 또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일단 정치 공작 혐의는 없는 거고 뭐 하게 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도로 지금 의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 말씀이셨는데 근데 네네. 김만배가 이런 혐의가 좀 추가가 된다고 하면 사실 이 인터뷰로 인해서
이득을 봤다고 지금 볼 수 있는 사람이 또 이재명 대표다라는 거거든요. 대선에서 이 얘기가 나왔기 네네. 때문에. 그럼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조사가 또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.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여당 국회 대통령 후보였던 것이고 네. 이미 그 조희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김만배 씨와 같은 인터뷰가 밝혀진 공개된 이후에 네. 본인은 그 당시에 만났던 검사는 박모 검사이지 윤석열 검사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미 검찰에서 진술을 했고 그 내용이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,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그 민주당 쪽에서 다 알았다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이와 같은 것이 단순히 김만배 개인의 공작이었겠느냐, 오히려 그 사실을 알고도 전혀 수사하지 않고 무마했던 그 당시 윤석열 검찰 라인을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. 오늘 일부 언론에도 나오는 것처럼 결국 김만배 그리고 언론, 그 당시 문재인 정권과의 그 정권 하의 검찰 및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사각 커넥션에 대해서도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이와 같은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거나 이번 혐의 관련해서 검찰이 뭐 기소까지는 아니라 일단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재명 대표 이럴 경우 현재 있는 이 사법 리스크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, 김만배 씨 관련해서 이목이 지금 집중되는 이 사안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.